네, 13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제를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 드리는 거에서부터 전처리 그리고 어, 플랫을 그리는 것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쭉 수행을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알마크다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고서와 그 분석 코드를 같이 활용하는지를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 알마크다운 파일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하고 PDF 파일을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데이터는 음, 오늘 데이터 분석의 목적을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망 원인에 따른 연도별 사망률 비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이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망 원인 탐색. 이 예제는 제가 임의로 데이터를 찾으면서 보다가 그냥 선정을 한 거고요. 그 이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를 가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소개를 해 드릴 겸 여기서 데이터를 받았고요. 그래서 선정한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국내 통계라고 있고, 여기에 주제별 통계, 여기를 가시면 보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건에 제일 처음 나온 요 사망 원인 통계에 또 제일 처음 나오는 이 성연령별 사망자 지수, 요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받았고요. 여기 보시면 쭉 있죠? 여기 따라 들어가셔가지고 어,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받는 방법이 그 여기 이 파일을 보시면 나올 텐데,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따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괄 설정을 눌러 보시고, 여기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는 이 개는 전체적인 모든 그 통계를 다 합한 숫자에 대한 건데, 이거는 사실 필요 없고요. 사망 원인에서 우리는 사망 원인 그 요소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별도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적에서 이 별표 표시 두 개가 있으면 그 마크다운 문법에서 어, 굵은 글씨죠. 이거를 니트를 해서 보면은 굵은 글씨가 나옵니다. 일단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일단 돌아가는 동안 여기서 파일을 조금 더 보면 성별은 네, 나왔네요. 네, 보시면 이게 진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망 원인, 연도별 사망률, 그리고 나이별 사망률, 이 네 가지가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을 보면은 아까 여기 나와 있었고요. 근데 성별은 없죠. 성별은 없으니까 그냥 전체 다 받으면 되고, 그리고 연령도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다 합한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도는 그 연도별 사망률이니까 연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 2019년하고 10년 단위로 2009년, 그리고 9년, 89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적용을 누르시면 그 우리가 선택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원인, 성별은 모두 다 포함된, 그리고 연령, 그 연도.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엑셀 파일 여기 있는 기본 설정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이렇게 받아집니다. 네, 이렇게 받아진 파일을 네,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시고 받아진 파일을 데이터 디렉토리에 지금 현재 워킹 디렉토리 밑에 있는 데이터 디렉토리에 cause of death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제가 일하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고 여기에 데이터 디렉토리에 보면 cause of death라고 엑셀 파일을 저장해 놨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일단은 준비가 된 겁니다. 데이터가.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읽어야겠죠. 데이터를 읽을 때는 엑셀 파일이니까 그 패키지 중에 readxl이라는 그 패키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를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읽어야겠죠. 읽는 거는 readxl, 그리고 데이터 밑에 cause of death. 일단 라이브러리 읽으시고 읽어오면 그게 이제 읽어온 겁니다. 스트럭처를 보시면 네, 476개 데이터가 있고 11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사망 원인, 성별, 연령, 그 다음에 연도인데 연도가 지금 사망자 수하고 사망률 때문에 사망자 수는 우리가 관심이 없긴 한데 일단은 그 뒤에서 전처리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포함을 했고요. 일단 이런 구조로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왔습니다. 테이블로 보시면 DAT라는 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요게 이제 하나만 돼 있고 다 NA예요. 쭉 내려가다가 또 하나만 돼 있고 그 밑에는 다 NA예요. 왜냐면 아까 여기에서 볼 때도 이게 다 똑같은 원인이니까 다 똑같이 요 이름을 써줄 필요가 없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다 NA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도 미싱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전처리를 해줘야겠죠. 일단 그 변수 이름들이 다 한글이죠. 한글은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영문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영문으로 다 바꿔야 되겠죠. 먼저 변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이제 프리 프로세싱인데 타이디버스 패키지를 사용을 할 거라 타이디버스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이렇게 돼 있죠. 다 11개인데 11개를 사망 코즈 오브 데스, 젠더, 에이지, 89년 사망자 수, 89년 비율 이렇게 해서 변수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일단 선언을 해줬어요. 실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스트럭처를 한번 보시면 이름이 다 바뀌었죠. 변수 이름이. 자, 이제 그 사망자 수는 우리가 필요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select라는 apply r 패키지 안에 있는 tidy버스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로 select 해서 변수가 우리가 필요한 변수들만 이렇게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데이터 첫 번째 테이블이 지금 다른 값이 들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테이블에 있는 값이 우리가 원하는 밸류들이 아니죠. 요거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걸 빼줘야겠죠. 빼줄 때는 슬라이스라는 를 쓰는데 역시 디플라이 알파 함수라 이 파이프 오퍼레이터로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변수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로우를 빼겠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DAT2라는 데이터로 저장을 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저장을 해서 보시면 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들어가 있습니다. 0세, 1부터 4세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다 이제 캐릭터긴 하지만 일단은 이 비율들 다 들어가 있죠. 10만 명당 비율이라 이게 1이 넘어요.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줄 건 데이터를 변환을 해줘야겠죠. 뭐 일단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줘야 돼요. 기존의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랭귀지 같으면 지금 AT2를 볼까요? 우리가 손봐줄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다 캐릭터형으로 바꿔야 되고 NA 채워줘야겠죠. 그리고 NA도 여기 있는 미싱도 빼야 되고요. 일단 하나씩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좀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정해진 방법은 없는데 여러분이 많이 분석을 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방법이 생길 텐데 일단 여기 NA를 채워야 돼요. NA를 채우려면 이 값으로 NA인 것들을 다 채우면 되겠죠. 이 값, 이 값들을 먼저 뽑았어요. 이게 여기입니다. D2의 COD가 이 값들을 가지고 있죠. NA가 다 있는데 여기서 NA이지 않은 것들, NA가 아닌 것들의 인덱스 그러면 이걸 실행해 보면 아마도 그 첫 번째는 true, 나머지는 false가 되겠죠. 이렇게 이것들의 이제 인덱스가 이제 true가 각 인덱스에 해당하는 자리에 true가 있으니까 이렇게 인덱싱을 해주면 COD는 우리가 원하는 질병의 이름만 뽑힙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이 NA인 자리에 다 넣어줘야 돼요. 정해진 방법은 없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쭉 카운팅을 해가지고 25개에다가는 첫 번째 넣고 26번째부터 50번째까지는 수생률, 이게 두 번째 COD에 있는 값을 넣고 세 번째 있는 값을 이렇게 쭉 넣고 이 개수가 다 달라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25개이긴 한데 개수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이제 여기 밑에 코드가 있긴 하지만 일단 한 줄씩 적어보면 DAT2에 이걸 보시면 돼요. 보시면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개씩 채워준 게 아니고 그룹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있는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그룹,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나오고 나서 세 번째 NA 그룹 그룹핑을 하는데 잘 보시면 아까 true false가 됐었잖아요. NA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근데 true는 1, false는 0이에요. 그 cumulative sum 함수를 쓰면 이 NA가 없는 자리는 1이니까 여기는 1, 여긴 0, 0, 0, 0, 여긴 다시 1인데 cumulative니까 2가 되겠죠. 다 0, 0, 0이죠. 근데 cumulate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cumulative sum이니까 이게 1인데 이건 0이니까 1이 되겠죠. 다. 그리고 여기는 1이죠. 근데 cumulative니까 앞에 있는 거랑 더해서 2가 되고 여긴 0인데 다 2가 되겠죠. 앞에
앞에 있는 게 2니까. 그래서 여기는 3이 되고 4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그 1부터 병의 숫자만큼 그 변수가 하나 생기는데 이 변수를 COD2라고 하고 이걸 한번 볼까요? 를 보시면 네, COD2가 생겼고 여기에 이제 1, 그 다음에 뭐 2가 나오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이 COD2에 우리가 COD에 있는 아까 여기 저장을 했었죠. COD 값들 보시면 이렇게 9개가 있는데 1일 때는 요 값을 넣고 2일 때는 이 값을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COD2를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해당하는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COD라는 변수에 다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네,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템프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하고 여기 보면 네, 아까 NA로 있었던 부분이 전부 다 그 1번에 있는 인덱스에 있는 값으로 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2번의 인덱스 이후에 NA들이 다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이 바뀌었죠. 네, 그 다음은 이제 AG가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캐릭터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 팩터로 바꿔준 거고요. 그 다음은 그 이 R 연도 이렇게 써 있는 변수들을 뉴머릭형으로 바꿔줘야겠죠. 이런 변수들을 지금 다 캐릭터로 되어 있는데 뉴머릭 폼으로 바꿔줘야 되고 물론 하나하나 지정을 하면서 뉴머릭형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뮤테이트라는 함수를 써서 하나하나 바꿔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across라는 함수를 썼죠. 모든 변수들 중에 start with r, r이라는 문자로 시작하는 변수에 대해서는 뉴머릭으로 바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 당연히 뉴머릭으로 바뀌어 있겠죠. 네, 네. 다 더블로 돼 있죠. 뉴머릭 형태로. 아까 캐릭터에서 다 더블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워닝이 뜨는데 이 워닝은 원래 그 NA로 바뀌었다는 건데 원래 데이터에 그 우리가 데이터가요. 네, 데이터 2에 보면은 대시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값이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이제 숫자로 바꾸니까 이 부분은 NA가 되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COD2는 COD를 만들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라 없애고 그리고 이 NA들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drop NA라는 함수를 씁니다. 최종적으로 데이터 3라는 걸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준비는 됐는데 ggplot을 쓰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데이터가 아직 타이디 형태가 아닙니다. ggplot이나 뭐 타이디버스에 있는 함수들은 대부분 다 그 타이디 타입의 타이디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컬럼에는 하나의 종류의 변수의 값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값은 비율이죠. 비율값. 그 인원 사람의 10만 명당 몇 명인지에 대한 비율값이도 그것도 비율값이죠. 네, 다 비율값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명들이 연도인데
연도라는 변수가 있고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가 타이디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연도라는 변수가 하나가 추가가 되고 이, 이 연도가 쭉 들어가야겠죠. 말하자면 첫 번째 로우 데이터는 어, 연도에는 1989년이 들어가고 밸류에는 21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똑같이 COD랑 age가 0세인데 이게 들어가는 거죠. 연도에는 1999, 값에는 1.5. 그래서 두 개의 변수가 만들어지고 이 여기 있는 값들은 다 지워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타이디 형태로 변환을 하는 거였죠. 그때 우리가 쓰는 거는 키보드 언더바 롱거였고 변환을 해주고 싶은 그 컬럼들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start with r이라고 했죠. r로 시작되는 변수들을 다 변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네 개의 컬럼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변환을 하겠다고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임스프는 이 값들 그러니까 어, value랑 name이 생겨요. 이 컬럼들 그러니까 롱형으로 바꾸면 기본적으로 지정된 컬럼들은 다 변수 이름과 값 이렇게 바뀝니다. 그 변수 이름에 들어갈 변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2어겠죠. 그리고 값은 레이시오, 데스 레이시오가 되겠죠. 레이시라고 해놨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 변환이 돼요. 변환이 되고 그 일단 여기만 해볼까요? 그래서 데이터 4를 이렇게 변환이 됐죠. 2어가 들어갔고 쭉 들어갔습니다. 2어에 이제 R 이게 이제 2어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문자죠. 이거를 다 지워주는 게 다음입니다. 그래서 2어에 2어라는 이 데이터 3에 있는 변환해 준 후에 이 2어라는 컬럼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R이라는 거를 공백으로 바꿔라. 그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문자죠. R을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디스터브이라는 게 바꾼다는 건데 지우라는 거고 지워서 팩터형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이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라 라는 거고요. 보시면 실행을 시키면 R이 빠져있는 이어가 생기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앞에서 변수 3개, 4개였죠. 사망 원인, 연도, 사망률, 나이 이게 전부 준비가 된 겁니다. 사망 원인, 나이, 연도, 비율 다 준비가 돼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은 그 어떤 통계적 방법을 쓰거나 모형을 쓰는 게 아니고 일단 두 가지였죠. 사망 원인에 따른 연도별 사망률 비교. 이게 뭐 통계적으로 유의한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하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두 번째는 나이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망 원인. 이것도 이제 통계라기보다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걸 먼저 보면은 사망 원인에 따른 연도별 사망률 3개의 변수가 쓰이죠. X축은 뭘 두고 Y축은 뭘 둘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X축은 연도가 되면 되겠고 사망률이 Y축으로 가면 되고 그래프를 사망 원인에 따라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X축은 연도, Y축은 사망 비율, 그 다음에 원인별로 그래프를 그린 거죠. 이 G플러스로 그래프를 금방 그렸는데 X축은 이어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y축은 데스레이트,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바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리고 값이 데스레이트이 지정이 직접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 데스레이트 값 그대로를 찍어달라라고 이제 스탯은 아이덴티티 똑같은 걸 찍어라, 그 주어진 값이랑. 그리고 페이스 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1차원으로 된 어떤 데이터를 2차원으로 바꿔주는 거죠. COD라는 하나의 요인을 가진 데이터를 쭉 나열하되, 뒤에 보시면 nrow라는 게 있어요. nrow라는 게 쭉 나열을 하되, 이제 row를 두 줄로 하면 두 줄에 맞춰서 나열을 하고, 네 줄로 하면 네 줄에 맞춰서 나열을 하는 그런 명령어죠. 이렇게 세 줄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이제 글씨도 잘리고 라벨도 필요하고, 이제 특히 이런 건 안 보이죠. Y 스케일을 다 고정을 해놔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든지 아니면 이제 그래프 하나에 원인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칠해줄 수 있을 텐데, 이건 페이셜 랩을 빼고 그러니까 색깔을 뭘 칠할지를 COD로 분해서 칠해라 라는 거 하고, 포지션을 도치라는 건 옆으로 나란히 스택킹을 하지 말고 찍어라 라는 건데, 두 줄로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는데, 문제는 분류가 이렇게 많으면 구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분홍색인데 이게 분홍색이 이건지 색을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 이런 방식을 써서 그래프를 좀 명확하게 그린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글씨도 이 네모 안에 다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연도 잘 보이고, 라벨도 다시 썼고요. 레전드 라벨도 다시 썼고, 그 다음에 타이틀도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을 다르게 줬죠. 다르게 줬더니 다 보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일단 여기 써진 타이틀, 이 그래프마다의 타이틀에 뒤에 붙어 있는 문자를 뺐어요. 이게 그 과정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까요? COD에는 이런 게 다 들어있죠. 여기서 뒤에 이걸 빼고 싶은 거예요. 빼고 싶은데 다 공통적으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문자, 공백과 가로, 이걸로 나눠서 앞에 있는 것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 나누는 겁니다. 나눠보면 이렇게 돼요. 나눠져 있죠? 각각마다 나눠서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벡터 요소를 가진 리스트 형태로 변환이 돼요. 이 중에 앞에 것만 쓰면 되겠죠. 앞에 것만 쓰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리스트니까 리스트 요소마다 하나씩 하나씩 첫 번째 요소를 꺼집어내겠다라는 거니까 L apply를 쓰면 되겠죠. L apply. 그리고 리스트, 이것을 실행하면 리스트가 나는데, 이 리스트에 이 함수를 적용하는데, x가 이제 여기에 있는 리스트 하나하나 요소가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개 벡터가 되겠죠. 이 중에 첫 번째 것만 반환을 해라, 여기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것만 반환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리스트를 변환을 해주면 돼요. 이건 onList라는 거죠. onList를 해주면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됩니다. 리스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COD2라고 저장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런 패턴은 뭐 제가 잘 쓰는 거긴 하지만 문자열을 다룰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네, 어떤 기준으로 자르고 그 앞에 있는 것만 따가지고
근데 R이 아니라면 L 어플라이를 안 썼다면 이런 거는 보다 길어지겠죠.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럼 이 COD2라는 걸로 그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래프를 그린 거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 앞에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X축 이게 이제 COD2를 거기에 넣은 거예요. 원래 있는 COD2 대신에 COD 대신에 COD2로 바꿔준 거고, 그 다음에 gg플롯을 그린 겁니다. 여기서 x는 이어, y는 데스 레이트, 그리고 필은 이어로 했어요. 이어마다 다른 컬러로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원 반은 똑같고 위스를 좀 좁혔습니다. 그 페이스 랩을 하는데 그 4개의 로우만 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일을 Y축 스케일을 프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Y 이렇게 하셔도 돼요. Y 이건 지금 보스 그러니까 X랑 Y 둘 다 프리하게 하는 건데 일단 언더바 Y라고 써주면 Y축이 딱 별개의 스케일을 가지게 되고요. 이 라벨러는 여기 앞에 붙은 이 라벨입니다. 라벨을 위스를 30으로 하면 30이 넘어가면 줄바꿈이 돼서 이렇게 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팀의 그 블랙 앤 화이트 심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을 스트립의 백그라운드 색깔을 옅은 회색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스케일 필 베리디스라는 거는 이 색깔 팔레트를 베리디스 팔레트로 썼다는 겁니다. 네임을 이어로 했다는 거는 그 레전드 색깔에 따라서 이제 이어가 다르니까 이게 레전드가 자연히 이게 붙겠죠. 근데 이 레전드의 이름을 이어로 했으니까 여기에 라벨이 이어가 됩니다. 제가 지정해 준 게 스랩 바꿔주고 Y랩 바꿔주고 그다음에 타이틀 바꿔주고 그래서 이 코드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한 거고 중요한 건 그 목적이죠. 우리가 이제 사망 원인에 따른 연도별 사망률을 봐야 되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제 스케일이 다 달라서 조금 보기 어렵지만 스케일을 같게 놓으면은 어, 이 두 개가 굉장히 줄어들죠. 이게 뭔가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줄어드는 걸 보면은 패턴이 요거 귀 및 뭐 이런 거 있고 순환계통, 정신 및 행동장애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결국에 이게 스케일이 제일 높은 걸 봐서 89년도에는 이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 뭔가 시대적 배경이 있을 텐데 그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죠. 이 늘어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산업화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또 그때 당시에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어떤 어, 병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망 원인을 탐색해 보는 겁니다. 궁금하죠? 도대체 나이별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망자가 많을까 궁금한데 어, 일단 간단하게 X축을 사망 원인, Y축을 데스 레이스로 놓고 나이별로 다른 그림을 그리면 되죠. 이렇게 해봤습니다. 디폴트로 나온 그림이 이거예요. 자, 그럼인데 이게 여기는 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사망 원인 라벨 자체가 또 겹쳐서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굉장히 길어요. 사망 원인 자체가. 그래서 이게 Y축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Y축으로 보내서 여러 가지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아직 요것도 아직 그대로죠. 그걸 아까처럼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y를 트레이스로 했는데, 자, 이게 보면 이거는 다른 그래프죠. xy를 바꿔준 게 아니고 x축 y축은 그대로 놓고 그 이제 좀 바그래프를 도치 형식으로 바꾼 거예요. 색깔로. 어, 물론 이제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거의 비슷하네요. 다 비슷한데 이제 색깔로 연도를 구분한 겁니다. 그게 다른데 역시 여기서도 X축 뭐 잘 안 보이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어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막대기가 뭔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 질병 유형을 Y축으로 놓고 길게 좀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X축은 뭐를 놓을까요? X축은 비율을 놓으면 되겠죠. X축은 비율을 놓고 연도는 색깔로 하고, 역시 나이도 나이별로 그래프를 그려보는.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앞에 있는 코드, 이런 코드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X, Y축을 바꾸거나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사망 원인 잘 보이죠. 물론 이제 한계가 있어서 글씨를 크게 작게 했는데 사망 원인 보이고, 그다음에 어, 네, 다 보입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여기는 이 그래프에서는 Y 스케일이, 그러니까 X 스케일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스케일을 프리하게 준 게 옵션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건 여기 있는 이 그림의 위스랑 하이트, 이것을 지정을 해줘야 글씨를 다 포함을 합니다. 잘못 지정을 해주면 글씨가 커지는 게 아니고 캔버스 자체가 작아져서 글씨가 커 보이는 거죠. 적절한 캔버스 크기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앵글, 이게 하나가 좀 다르죠. 그 쓰임의 엑시스의 텍스트인데 X에 있는 텍스트를 제가 90도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눕혀놓으면 역시 겹치가 돼서 잘 안 보이거든요. 이걸 90도로 눕혀서 세워서 이렇게 옵션을 쓰면 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 분석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지금 앞에 그 야멜 데이터, 야멜 옵션을 보면 그 HTML로 그, 그 렌더링이 되거나 아니면 PDF로 렌더링을 할 수 있는데, 음, HTML로 렌더링 한 건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네, 이렇게 HTML로 렌더링이 돼서 그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yes랑 이렇게 테이블이 나왔어요. 오브젝티브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섹션으로 갑니다. 이렇게 쭉 나왔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다른 게 이제 여기서 제가 PDF를 만들 때, 이 그림을 그릴 때 코드 청크에 요 DV PDF라는 걸 줬어요. 이 옵션은 바로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PDF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삽입을 해요. HTML에.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있는 게 PDF예요. 투표를 해가면서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그림으로 저장해서 그림을 인클루드를 해줘도 되고, PDF 자체의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PDF로 한번 렌더링을 해볼게요. PDF로 렌더링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아까 PDF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조금 더
호환성이 있는 PDF 서류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PDF를 보시면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나오고, 그리고 뭐 네, 보기 좋게 제가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뉴 페이지라는 걸 넣어놨어요. 뉴 페이지라는 거는 실제로 페이지를 바꾼다는 뜻이고, 로드 엑셀 데이터 다음에 원래는 이 프로세싱이 바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뉴 페이지를 넣어서 여기를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한 거죠. 프로세싱 나오고, 그다음에 그래프도 PDF로 바꾼 걸 삽입하는 거라 다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페이지 하나당 그래프 하나씩 들어가게 뉴 페이지를 넣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석을 안 했는데, 해석을 해서 보면 있죠. 가만히 보니까 비뇨생식 계통의 질환이 이제 후기 소년들, 좀 젊은 분들한테 좀 많고요. 그래서 보시면 진한 게 옛날, 그리고 노란 게 최근입니다. 공통적으로 다 많죠. 그리고 영세는 임신 출산 이렇게 해서 사망자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길어지는 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팩터형이라 5에서 9세로 가야 되는데, 는 나중에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이 30대 이후로 길어지는 게 소어 계통이에요. 그렇죠? 30대 이후로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순환 계통도 이제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이는 눈에 띄는 게 이건데, 그 앞에서 그 89년도에 정신질환 때문에 사망자가 많았었는데, 그 정신질환자 사망자들의 대부분이 다 여기 있었죠? 그죠? 이 앞에 한 10만 명당 2만 명인데 대부분이 다 어, 고령자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 생각이긴 한데, 89년도면은 이제 전쟁 세대인데, 그때 세대 분들이 좀 이런 쪽으로 고통을 받고 사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사견이고,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 드리는 내용은 물론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 R 마크다운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보고서와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디버스 패키지는 여러분이 꼭 익숙해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셨듯이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 전처리를 몇 줄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드가 정답은 아닙니다. 훨씬 더 좋은 코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익숙해지신 만큼 코드도 이제 분석하는 방법도 더 심플해지고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